안녕하세요. WPI 상담 코칭 전문가 백세경입니다. 공부할 때 어려움을 가진 학생들의 공부 마음을 지도해주는 학습 상담 코칭 전문가 이윤주 박사님과 공부 마음의 지도를 그려서 고민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너무 힘든 과정을 거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티처스 9화에는 탈북 여학생의 안타까운 사연이었습니다. 자녀를 위해 가족 모두 탈북 후 현재 어머님은 생계와 학원비를 책임지기 위해 애쓰고 계셨고, 아버님은 얼마 전 아픈 사람들을 위해 의사가 되라고 유언을 남기고 암으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아버님의 유언을 지키지 못할까, 자신을 위해 뒷바라지하는 어머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까 걱정하는 학생의 부담은 정말 어마어마해 보였습니다. 잠시 나왔던 심리검사 결과에서의 우울, 불안하고 신뢰를 잃는 것을 걱정하며 자신이 잘하는 것이 없다며 자신감을 잃은 학생의 모습은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또 건강을 해치며 일하시면서도 학생의 미래를 기대하고 계시는 어머님도 참 간절해 보여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런 절실함 때문인지 학생의 일과 시간표는 참 빡빡했습니다. 학교 후 6시에서 9시까지 학원을 다녀오고 그 이후부터 1시 30분까지 스터디 카페에서 홍공을 하는 스케줄로 하루 5시간만 자고 열심히 생활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학생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성적이 안 나온다며 속상해했던 것 같은데, 중학교 때 올해 일을 봤던 학생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성적이 안 나오는 걸까요? 도전 학생의 말처럼 선행이 부족해서 탈북으로 인한 공부 공백으로 다른 학생들을 따라가기 힘든 걸까요? 티처스 테스트 후 정승재 선생님은 90%의 함정에 빠졌다며 100% 정확히 알지 못하는 허술함이 학생의 문제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렇기에 기본적인 내용을 정확히 설명할 수 있고 문제 풀이를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지적하며 학생이 어려워하는 미적분 단원을 지도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모의고사 54점으로 미적분 부분의 문제는 12문제 중 10문제를 맞았다고 했지만 도전 전의 점수인 50점과 큰 차이 없이 등급도 처음과 같이 4등급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학생이 어려워하는 특정 단원을 집중적으로 공부해 그 단원의 문제를 잘 맞췄지만 여러 단원의 다양한 문제가 출제되는 모의고사 시험이란 한계가 있었던 것도 같습니다. 이번 화는 부족한 부분을 스스로 설명할 수 있도록 제대로 공부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주신 것 외에는 미적분 문제 풀이 요령을 알려주는 과외 선생님을 붙여준 것 뿐이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영어의 경우도 조정식 선생님이 고등학교 성적이 28점으로 떨어진 것은 시험이 어려워진 탓이 아닌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다. 영어 감이 있으니 2개월만 시키면 2등급 만들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을 뿐, 이 학생의 문제가 무엇인지, 학생이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아리송한 방송이었던 것 같습니다. 박사님의 해석이 더욱 궁금해지는데 박사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예, 저도 이 방송 보면서 초반에 정말 눈물이 저도 모르게 이렇게 찔끔찔끔 나고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네, 정말 안타깝죠. 예, 그러니까 너무 힘든 과정을 거쳐서 왔고 아버님은 돌아가시게 되고 이 학생은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성적은 점점 떨어지고 아버님의 유언을 지키지 못할까 봐 고통스러워하고 막 시험 보는데 덜덜 떨고 그러는 걸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맞아요. 가족분들이 다 힘들어 보이시더라고요. 너무. 그러게 말이에요. 그런데 탈북민이라는 게 조금 특별한 케이스 같아 보이잖아요. 사실 이제 그거 자체는 특별한데 이 학생의 문제만 딱 떼서 보면은 뭔가 우리나라에 흔히 있는 그런 사례 같아 보이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탈북민이란 거를 싹 걷어내고 문제의 본질만 보자. 그렇게 했을 때 부모님이 학생한테 아주 대단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집들이 많지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압박을 많이 주지요. 그렇죠. 예, 그래서 부모님의 목표인 경우도 굉장히 많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부모님의 목표로 학생한테 압박을 주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중학교 때는 성적이 좋았는데 고등학교 가서 성적이 안 나오는 학생이 참 많지요. 그럼요. 예, 그동안 티처스에서도 그런 사례들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흔한 얘기잖아요.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안 올라요. 그 얘기 너무 많이 듣지 않으세요? 또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정말 주변에 보이는 흔한 스토리 중에 하나네요. 그럼요. 근데 이제 이게 그 배경이 탈북민 가정이라는 데 있는 거지, 사실 일어나는 문제의 핵심은 너무나 많은 가정에서 일어나고 너무나 많은 학생들한테 일어나고, 제가 상담하거나 사연 받는 데서 이렇게 공부를 한다고 하는데 정말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안 올라요.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중학교 공부는 사실 시험 기간에만 바짝 공부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런 휴머니스트 학생들은 또 단기 전에 강하잖아요. 맞아요. 그 휴머는 아무래도 순발력이 좀 있다 보니까 큰 그림 보고 빨리 확 하는 거에, 몰아치는 거에 좀 재능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뭐 중학교 공부 영어 원문만 다 외우면 됐었는데 이런 얘기 방송에서도 했거든요. 영어만 외웠겠어요? 아주 교과서를 통째로 시험 기간 동안 다 외웠을 거예요. 엉덩이 붙이고 딱 앉아서 이 학생이야말로 엉덩이 힘으로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 아마 다 외우니까 시험에서 일단 됐죠. 근데 그렇게 외운 공부들이 남나요? 단기전에 강한 공부죠, 그것도. 그리고 또 휴머니스트 학생들이 이 순발력이 좋잖아요. 그 대신 꼼꼼함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좀 허술하다. 이런 말이 있었죠. 그렇죠. 허술하다는 얘기 많이 했죠. 공부하면서 이렇게 쓱 읽어보면 대충 다 이해되거든요. 그럼 알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공부 삽질하지 마라 책에 또 썼는데 이 휴머니스트 학생들은 하나를 알면 열을 안 줄 알아요. 그리고 딱 그 순간 얘기해보라 그러면 하나를 알아도 열을 안 것 같이 이렇게 술술술 얘기를 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제 그 구멍이 마구마구 보이거든요. 이 학생이 아마 그렇게 빨리 속도전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을 따라잡아야지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제 빨리 공부해 나가면서 세세한 디테일들을 꽤 놓쳤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휴머니스트 공부의 맹점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에이전트 성향인 사람들이 이제 계획을 잘 짜서 공부를 하죠. 근데 에이전트는 성과가 중요해요. 그래서 성과가 잘 나와야 돼요. 자기가 그걸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제일 기쁜 거는 내가 세운 계획을 내가 오늘 다 달성을 했어.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계획표 같은 거 세우고 그거 빨간색으로 줄 쫙 지우면서 이렇게 플래너에 오늘 거 다 했군. 이 마음이 들 때 아주 뿌듯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양으로 승부를 보는 경우들이 많아요. 내가 뭘 배웠는지 그 내용적인 측면보다도 양으로 승부를 보면서 이제 뿌듯함을 느끼게 되는 그런 공부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 학생이 지금 딱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자기 딴에는 따라가기 위해서 여기에서 애들이 하는 것만큼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했으나 그게 정말 양은 많이 하는데 실속이 없이 양을 많이 하는 그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 사회에 적응하려고 자기 딴엔 친구들이 어떤지를 보면서 계속 조금 비교하는 마음을 많이 가지게 됐을 거 아니에요. 선행도 안 돼 있고 그 탈북하는 과정에서 사실 공백기도 있다. 그래서 좀 자존감이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정신혜 선생님이 공부 자존감이라는 얘기가 요새 있는데 그게 남들하고 자꾸 비교하면 비교할수록 이 자존감은 떨어진다. 비교하지 말고 각자 자기에 맞는 목표를 세워서 목표를 차근차근 이뤄가야 된다. 그러면서 자존감을 만들어 가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 말씀 자체는 굉장히 맞는 말씀이세요. 맞아요. 맞지 않나요? 맞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이 학생한테 마음에 와 닿았을까요? 그렇진 않겠죠. 이 학생한테는 그런 접근으로는 비교를 멈추게 할 수가 없죠. 이 학생이 얼마나 노력을 했어요. 거기에 대한 공감도 없고 지금 그렇게 비교하는 거는 좋은 게 아니다라는 얘기만 했을 때 이 휴머니스트 성향이 있는 학생은 자기가 공격받는다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되거든요. 또 오히려 이 학생한테 네가 정말 여기 와서 공부하고 적응하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냐. 더군다나 학습 공백기도 있고 그래서 다른 학생들 실력을 따라가려니까 어떻게 해도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내가 선행을 못해서 그렇구나. 또 내가 학습 공백기가 있어서 지금 이렇게 아무리 해도 안 오르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이제부터는 좀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서 네 실력을 만들어가고 너만의 공부를 좀 해보면 어떻겠니?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이 학생이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훨씬 낫죠. 사실 이 학생이 너무 힘들게 노력하고 있는데 똑같은 내용이에요. 비교하지 말고 이렇게 너 거를 만들어 가 이 얘기인데 이제 이게 전달되는 게 다르죠. 그 학생의 마음을 알고 해주는 얘기와 그냥 정말 드러난 것만 보고 팩트를 얘기해 주는 것과는 너무 다르죠. 사람의 행동을 변화시키려면요. 이 마음에 닿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건 맞아요. 근데 이 학생이 이제 방송 중에
그러니까 심리 상담 이런 거 받으러 가는 장면이 조금 나오더라고요. 예. 예. 그거 어떻게 보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학생이 거기 가서 이렇게 이제 자기가 서술을 했죠. 뭐 나한테 힘든 것은 뭐 제일 두려운 것은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다른 사람들의 신뢰를 잃는 게 두렵고 실망을 시키는 게 두렵고 시험 보는 게 너무 무섭다, 떨린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굉장히 불안하고 우울하다. 그리고 엄마와 나는 서로에게 미안한 존재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했어요. 그래서 그렇다는 거를 알기는 했는데 그거는 사실 이 두 모녀의 생활만 봐도 너무 보이잖아요. 그건 좀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이 학생 공부하는데 들어와서 어머니, 우리는 물러갈 곳이 없다. 이 학생이 막 이렇게 과일을 엄마 입에 넣는데도 계속 하시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어머님은 그런 비장한 각오로 살고 계시겠지만 그거를 보고 있는 딸은 엄마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딸은 너무 힘들 거고, 예. 근데 뭐 그것만 봐도 알 수 있는 내용을 그냥 얘기해 주신 것 같고, 근데 왜 그런지는 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는 말씀이 없으셔서 조금 안타까웠어요. 지금 WPI를 가지고 쭉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이 학생이 왜 그렇게 됐는지가 얘기가 나오잖아요. 정말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묵묵히 엄마한테 짜증도 한 번 안 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걸 묵묵히 다 하고 그리고 난 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매일 다짐을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 학생이 처음에 티스처스 방송 나와서 이제 왜 나오게 됐는지 얘기하잖아요. 그때 고3 올라가기 전에 자기의 성적을 올려서 자신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싶다 그랬어요. 네, 자존감이 많이 떨어졌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실력을 쌓고 싶어요란 말은 없어요. 결과가 중요한가요, 이 학생은? 이 학생은 일단 이 성적이 오르는 게 중요하고 이 성적 이퀄 자존감인 거예요.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성적이 낮으면 난 자존감이 없는 거고 성적이 높으면 난 자존감이 있는 거고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그게 바로 폼 잡는 공부의 마음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학생이 애들이 너무 잘하니까 자기가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자존감이 떨어진다 또 이런 표현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모두 다른 아이들과 이렇게 비교를 해가면서 나를 보는구나. 그래서 거기서 자기가 비교 우위에 있지 않으면 상당히 자존감 떨어져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지요. 그래서 진정한 그 자존감은 사실 이제 자기 실력이 됐을 때 나오는 건데 지금 그 생각을 못하고 성적만 나오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러니까 이 학생은 지금 빠른 시간 안에 빨리 성적이 나와야 되고 빨리 여기에 적응해서 자기가 잘해야 되고 아빠의 소원을 들어줘야 되고 뭐 이런 마음이잖아요. 마음은 조급한데 실력을 쌓으려면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니까 참 진퇴양난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이 조급하니까 이 실력 쌓는 방법이 눈에 들어오겠어요. 어떤 그렇죠. 무슨 지름길, 숏컷, 비법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겠죠. 그래서 티처스에 나왔죠. 여기 나오면 이제 뭔가 비법을 알려줄 것이다. 이렇게 뿅 하고 마법이 딱 실현될 것이다. 1개월 딱 하고 나면 성적이 딱 올 것이다. 그런 마음인가. 그렇죠. 그렇게 비법이 딱 작용할 것 같았는데 그 비법을 주기 위한 마술사 선생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10% 채워라. 그렇죠. 계속 10% 채워라. 그거 하라고 계속 하셨잖아요. 그렇죠. 90%의 함정에 빠져 있다. 그 10% 실력을 채워라. 아니 그건 정말 맞는 말씀이세요. 예, 근데 얘는 그걸 하기에는 마음이 너무 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생하고 충분히 교감이 안 된 상태에서 이제 솔루션이 막 주어지게 되는 사실은 그런 상황인데 이 학생은 그 솔루션을 따는 게 조금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게 막 심화 문제를 많이 풀어요? 아니면 기초 문제를 하루에 5, 60개씩 막 풀면서 하고 있어요? 5, 60개씩. 그러니까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혼자 문제를 풀 땐 저렇게 남았는데 왜 성적이?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좀 본인의 수준에 조금 낮은 문제를 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그 기초 문제를 계속 많이 푸는 거죠. 그리고 영어도 아니 그 단어를 그렇게 모르면 뭐 해야 돼요? 단어 외워야죠. 그렇죠. 근데 모르겠어요. 다른 시간에는 단어 외웠는지 모르겠지만 방송에서 나오는 거는 학원에서 설명한 거 듣고 그리고 모의고사 문제 풀고 있잖아요. 단어장을 딱 앞에 펼쳐놓고 용감하게 문제를 일단 맞으면 된다. 이거를 풀면 된다.
그 생각으로 문제 풀고 있잖아요. 네. 네. 아, 그게 조급한 마음 때문에 계속 그렇게 되는 거군요. 그렇죠. 이 조급한 마음이 빨리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조급한 마음도 조급한 마음이지만 이 학생이 실력을 쌓는 방법은 잘 모르고 있어요. 그렇게 수준이 낮은 문제를 계속 풀면서 자기 실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걸 안 하잖아요. 그렇게 풀면은 대충 다 맞잖아요. 그러면 그래, 내가 이 정도는 하지. 어머, 시험 가면 다 틀리는데요. 그래도 그 순간은 안심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하루 내가 이만큼 다 했으니까 그래도 한 거지. 거기서 실력을 쌓는 거는 모르고, 그러니까 자기를 안심시키는 방향으로 계속 이제 공부를 해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형적인 폼 잡는 공부하는 학생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 학생이 휴머니티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 경쟁에서 지는 거 싫어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더 이제 헤어날 수 없는 어떤 구렁텅이로 빠져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좀 들었어요. 그리고 이 학생이 또 몰입 공부가 그러니까 굉장히 낮을 것 같거든요. 자기가 하나하나 알아가고 이해해가고 그러면서 알아가는 즐거움을 느끼고 내가 이걸 알았네. 야, 이 영어 단어는 이런 뜻이었구나. 그럼 근데 이렇게도 쓰이네. 야, 신기하다. 와, 내가 이걸 알았네. 이런 즐거움을 느끼면서 공부할까요? 하루에 이걸 몇 개를 해야 된다. 그거 목표 달성하는 것만 계속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목표를 이루고 성공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 성공수단 공부도 꽤 있을 것 같고요. 요 시기에 정말 그 공부를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자기 실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그 공부 도피생과 공부 모범생의 점수가 스위치가 돼요. 그래서 공부 도피생 쪽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꽤 보여서 좀 위험한데 저 어떡하지? 난 어차피 안 돼. 그러면서 나는 선행도 안 됐고 공백도 있고 그래서 어차피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포기해버릴까 봐 걱정이 되죠. 그러니까 엄마도 사실 그런 게 보이시니까 자꾸 얘한테 이제 김영상 박사 얘기도 하고 우린 물러날 곳이 없다. 나는 너의 미래에 투자한다. 계속 그렇게 아이를 자극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엄마 같은 분한테는 그런 자극이 정신을 차리게 하는데 도움이 되실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이 학생은 그렇게 하면 할수록 주눅이 드는 학생이거든요. 맞아요. 안 그래도 지금 자존감 떨어지고 주눅 들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이런 학생은 좀 길을 살려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많이 안타까웠어요. 그런 불안한 마음 때문에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공부법 책도 사봤을 것 같거든요. 내가 뭐가 문제인가 알고 싶어서. 혼났잖아요. 공부법 책 보고 있다고. 그러니까요. 근데 그거는 정말 공부는 안 하면서 공부법만 찾아보는 또 학생들도 있어요. 그런 학생한테는 조정식 선생님의 말씀이 맞을 수도 있지만 이 학생은 공부를 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뭐가 문제일까? 그거를 나름대로 탐색해 보려고 찾아본 건데 그렇게 한 번에 박살을 내셔서 좀 학생이 불쌍해 보이긴 했죠. 그죠. 예, 그리고 이 학생은 이제 고시 합격 공부도 꽤 나올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목표가 있잖아요. 한의대를 가야 된다는 목표. 이 목표가 사실은 이 학생 스스로 만들어낸 목표가 아니잖아요. 유언이셨죠. 그렇죠. 그래서 이 목표가 오히려 이 학생한테는 어떤 원동력이 되기보다는 굉장한 부담감으로 작용하고 있는 그런 목표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점점 더 불안해지고 목표는 점점 멀어지는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제 그런 상태라고 보여요. 박사님 해석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정말 이 학생이 딱 고마움인 것 같아요. 그 LSI 검사를 하면요. 학생의 생활을 보지 않아도요. 생활이 다 그려져요. 박사님 설명을 들으니까 이 학생이 너무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정말 방법도 모르고 비교만 하고 있으니까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더더욱이 이번 화는 정말 좋은 솔루션을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데 어떤 솔루션을 주면 이 학생한테 조금 더 좋았을까요?